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고3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정치화법 총평과 해설을 맡은 저는 박민아입니다. 일단 우리 3모 처음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침 일찍부터 나가가지고 여러분 막 긴장하고 긴장된 상태에서 국어부터 시험 보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일단 그 힘든 관문 첫 번째를 넘겼습니다. 이 힘든 관문을 조금 여러 번 해야 돼. 선생님은 이제 모의고사니까요. 여러분에게 좀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전달할 거고요. 여러분의 약간 뼈가 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수고한 건 맞지만 앞으로 이렇게 수고해야 되는 일들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우리가 주어진 일들은 긍정적으로 한번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모의고사 때마다 앞으로 요거를 말씀드릴 겁니다. 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결국에 모의고사에서 개념의 빈틈을 잡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 당연히 점수 중요해.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등급 컷, 점수 등등이 너무너무 걱정도 되고 하겠지만 점수 안 중요하단 말 하지 않겠어요. 중요한데 두 번째로 중요해.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개념의 빈틈을 잡는 연습입니다. 우리 개념의 빈틈이 커지면은요. 개념의 구멍이 되는 거죠. 개념이 구멍이 되면 우리에게 남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문제를 푸실 수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개념의 빈틈들을 여러분들이 꼭 잡아주셔서 이 빈틈이 더 큰 구멍이 되지 않도록 차곡차곡 메꿔주시는 역할을 이번 우리 모의고사 때마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3모 한번 선생님이랑 전반적인 총평해 보도록 할게요. 개념 공부를 체크할 수 있었던 중간 점검 기회였습니다. 자, 우리 어느 정도 수능 개념을 한 바퀴 돌리고 수능 특강을 거의 다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이제 개념을 듣기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내가 공부한 부분까지는요. 개념 공부를 체크할 수 있는 중간 점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아마도 나의 조심스러운 예측으로는 시간은 부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 번째. 정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을 체크할 수 있었던 시험이었어요. 선생님 해설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1번에 정치를 보는 관점, 20번에 선거 결과 분석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의 트렌드는요. 단원과 단원을 넘나드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안에 두 가지 이상의 단원을 함께 묶고 있는데 그러한 문항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 정법에서 출제가 되는 트렌드를 연습할 수 있었던 좋은 시험이었다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마지막 여러분 계속 외우세요. 산모라서 다행이야. 근데 이 산모라서 다행이야를 여러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나태해지게 산모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 이번 산모 때 개념의 빈틈을 잡으면 돼. 그래서 다음번에 조금 더 성장하는 내가 되면 돼. 라고 긍정적인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산모니까 어쩔 수 없어 라는 마인드 말고. 자, 이제 우리 단원별 출제 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화법 전체 대단원 1단부터 6단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원 6단원은 선생님 국제관계인데 저 아직 안 했는데요. 하셔야 돼요. 분명히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놓치시면은 최대 5점에서 6점까지도 까먹을 수가 있는 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단원까지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개념 공부하셔서 5모 적어도 6모 때까지는 다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여기 3단원일 겁니다. 2개밖에 안 나오네요. 2개라니요. 20번이 선거 결과 분석이죠. 거의 1.5문제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문항입니다. 여기 12번은 왜 괄호가 쳐져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요. 이 12번이 해설할 때도 말씀드릴 건데 대표적으로 정치화법의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단원과 단원을 넘나드는. 분명히 처음에 올 때는요. 형법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형법은 5단원에 해당이 되니까. 근데 갑자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인지를 막 묻고 있습니다. 2단원과 5단원은 넘나드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항들이 괄호가 친 문항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우리 계속 연습하셔야 돼. 한 가지 개념만 묻지 않을 수 있어. 여러 가지 복수의 개념을 단원을 펼쳐서 물을 수 있다는 거 계속 마인드 세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페이지별 체감 고난도 문항이에요. 선생님 2번을 잡은 이유는요. 이게 지방자치랑 관련된 문제여서 그래. 지방자치랑 관련되어 있어서 여기를 다 외워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접근이 안 돼서 아마도 2번을 어려워했을 수험생들이 있을 건데요. 선생님 2번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접근 방법을 해설 때 살짝 설명해 드릴 거니까 꼭 해설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특히 지방자치랑 관련된 부분 여러분이 개념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은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어봤자 1시간 분량이에요. 그거 꼭 듣고 다음번 시험 때는 꼭 지방자치가 나온다면 무조건 맞춘다라는 마인드로 2번 3모 때에는 지방자치 다시 한번 개념 공부 꼭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면에 나와 있었던 문제는요. 8번 미성년자의 계약입니다. 여기는 수능 때가 되더라도 고난도 문항입니다. 왜?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는요. 여러분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법적 사고력이 없으면 못 풀어요.
법적 사고력은 어떻게 키워요? 다양한 문제 풀어야 돼. 우리 수능 특강에는요. 기본 문제 8문제, 실전 문제 8문제, 총 16문제가 법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꼭 문제 풀어보시면서 반드시 법적 사고력 이번 기회에 또 키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3면에서는요. 17번 문제와 20번 문제입니다. 17번은 특수불법행위. 자, 우리 17번 문제 중에서도 우리 해설하겠지만 디귿 선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용자 배상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적 추론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지 그게 안 된다면은 그 부분 개념의 빈틈이에요. 사용자 배상 책임 꼭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 선거 결과 분석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이 부족해서라든지 혹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몰라서라고 여러분이 조금 체감할 때는 고난도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에게 체감 고난도 문항을 설명해 드리면서 개념의 빈틈 이번 기회에 적어도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방자치 그리고 특수불법행위, 그리고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는 문제 꼭 풀고 라고 여러분들이 체감 고난도 문항을 여러분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차근차근 하나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개념 공부 시간 좀 확보합시다. 여러분 공부할 거 많은 거 알아. 특히 재학생의 경우에는요. 막 이제 수행평가 딱 치고 1차 지필, 2차 지필 딱 치고 여러분이 조급한 건 알지만 그래도 적어도 5모까지는 최대한 개념 한 번은 돌린다라는 마음으로 개념 공부 시간 확보해 주시고요. 수특 문제 4월까지 다 푸세요. 자, 우리 수특 문제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5모, 6모 분명한 여러분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고요. 이거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개념의 빈틈은 계속 언제까지? 수능 직전까지 채운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개념의 빈틈을 채우는 게 1번, 2번이 여러분의 점수를 체크하는 거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정치화보 전반적인 총평은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바로 넘어가서 여러분과 해설 1번부터 20번까지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총평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